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13강은 거짓으로 남의 집을 빼앗은 석탈의 석시왕조의 시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라의 건국 시조로서 박역거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석탈의와 김수로왕, 그러니까 석시왕조와 김씨왕조의 시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짝에서 나왔습니다. 석탈해가. 그리고 석탈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그리고 석탈해가 수로왕을 찾아가서 나라를 넘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모습. 그 다음에 호공이라는 사람의 집을 차지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호공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석탈의 신화가 갖고 있는 특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박역거세가 나오고 건국 시조죠. 오늘 석시왕조의 시조인 석탈해가 있고, 이 다음 시간에 김씨왕조의 시조인 김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왕국의 김수로왕이 있죠. 괴짝에서 나온 아이. 사례는 원래 다파나국, 그러니까 외국에서 동북쪽에 천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위치가 이 정도 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 사람인데, 자, 그 배경을 보면 그 나라 왕이 여국 왕의 공주, 여국은 여인국인데 여성들만 산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서쪽 티베트에 있다고도 하고, 또 서해에 있는 여성왕국을 동료국이라고도 불렀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 여국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왕은 이 공주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상스럽지 못하니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자는 비단으로 그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괴짝 속에 넣어서 바다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흘러서 이제 일본에서 금강가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로항이 맞이해서 머물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쏜살같이 달아나서 신라죠. 계림의 동쪽 진안에 하서지촌 아진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박역거세가 신라 왕이 오른 지가 39년 되던 해인데요. 이때 바닷가에 살던 아진의선이라고 하는 이 할멈이 보니 까치가 배 위로 모여들고 배 안에 상자가 길이가 20자니까 한 6m 되고 높이가 13자니까 한 4m 되겠죠. 상당히 큰 배 안에 이 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가 들어있고 7가지 보물과 노비들이 가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7일 동안 보살펴 주자 사내아이 하는 말이, 나는 용성국 사람인데 알로 태어나 버림을 받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진의선이라고 하는 할멈이 이 아이를 거두어 길렀는데, 이 탈에는 어부가 되어서 부지런히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너는 학문을 하여 공명을 세워라, 이름을 떨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학문에 전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키가 9자, 2.7m나 되고 풍채가 빼어나고 지식도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경주시에 있는 읍천항인데 신라 4대 석태령 신화를 여기 이제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배, 그리고 아기가 들어있는 뭐 상자, 여인 석상, 까치 조형, 이런 게 있죠. 처음 괴짝이 왔을 때 까치 한 마리가 울면서 따랐기 때문에 까치 작에서 오른쪽 세 조자를 생략하면은 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으로 성을 삼고, 또 괴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해냈다고도 하고 이제 벗어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석탈해로 이름을 지었자,
이 석탈에는 서기 2년에 왕이 올랐는데 이분이 바로 신라 제4대왕이고 석시왕조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까치고 이제 괴짝에서 아이가 나오는 거죠. 이 석탈해가 이제 괴짝에서 나온 후로 바다를 따라서 가락국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가락국으로 이제 가는데 키가 아까는 뭐 2m 70입니다만 뭐 이런 2m 이제 7cm 정도 머리 둘레가 74cm나 됐는데 대궐로 나가서 수로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금강국 왕의 자를 빼앗으러 왔어. 그러니까 당신 자리를 내놓으란 뜻이죠. 수로왕이 기가 막혔지 않겠습니까? 자, 하늘이 나를 명해서 왕이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 함이니 감히 하늘의 명을 어겨 왕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 우리 국민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수로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술법으로 겨뤄보려는가? 이렇게 타리가 도전하니까 왕이 좋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타레가 변해서 매가 됐습니다. 그러자 왕은 독수리로 변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이번에 타레가 참새로 변하자 왕은 새매로 변합니다. 타레가 본 모습으로 돌아오자 왕도 역시 전 모양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타레가 엎드려 항복을 하면서 술법을 겨루는데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샘에게 잡히기를 면한 것은 성인께서 죽이기를 미워하는 어진 마음을 가진 때문입니다. 내가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투면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복을 한 겁니다. 이 사진은 지금 어, 김해 박물관 맞은편에 있는 벽화인데요. 새로 둔갑한 석탈해와 김수로가 이제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이제 왕께 하직하고 교회 나루터에서 중국 배우 수로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왕은 이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 염려해서 급히 수군 500척을 보내서 추격하게 했지만은 타레가 계림, 신라 계림으로 땅 안으로 도망하자 수군이 모두 돌아오게 됩니다. 자, 호궁의 집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석탈에는 신라로 가서 지팡이를 끌고 두 종과 함께 토함산에 올라 불국사가 있는 산이죠. 돌무덤을 파고 일주일을 머물다가 산을 내려와서 혹은 산 위에서 내가 살만한 곳을 물색하던 중에 호궁의 집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호공의 집 곁에 남몰래 숫돌과 숯을 묻어놓고 이튿날 아침 관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인을 제기하는 거죠. 그 집은 원래 대장장이었던 나의 조상이 대대로 살았던 집인데 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호공이 들어와 차지한 것이라고 거짓 송사를 제기함으로써 그러자 이제 호공의 집을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파보니까 숫돌이 나오고 숯이 나오니까 물증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이 모습을 본 남여왕은 타레가 매우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서 막공주, 큰딸이죠. 큰딸의 사위로 삼았던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바로 남여왕의 사위가 된 사건이 타레로 하여금 뒷날 왕위에 오르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왕으로 즉위한 후에 타레는 호공을 대보, 총리 대신 자리인데 총리 대신에 앉혀서 후임자를 삼았습니다. 역사상 신라에서 대보를 맡은 인물은 타레와 호공, 김, 알지 3명뿐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신라에서 군주를 뜻했던 칭호인데 신라 제3대 왕인 유리 이사금부터 18대 실성 이사금까지 사용된 명칭인데 이사금의 유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이 임금이라는 표현의 원형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해왕이 죽고 유리왕이 덕망이 있던 석탈에 남해왕의 사위죠. 그러니까 남해왕의 아들이 남해왕의 사위에게 왕위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이때 석탈에는 훌륭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네가 많으니 떡을 깨물어 서로 이를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떡을 깨물어 본 결과 유리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탈해가 왕위를 양보했다. 그래서 이사금은 7이 이자국의 방언이다. 여기에서 이사금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호공이라는 인물은 누군가? 호공도 당대 뛰어난 인물로서 석태래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에는 호공이 집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석탈래가 오히려 호공의 집에 얹혀 살았다. 이런 설도 있어요. 또 석탈래가 호공의 도움을 받아 신라 귀족사에 편입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호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박역거서 시절의 재상인데 아마 외국 그 일본 출신이지 않은가. 이 사람이 바다를 건너올 때 허리에 박을 찼다고 그래서 표지박 호자를 써서 호공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호공이 새 임금, 박역거세, 석탈에 이렇게 새 임금의 스토리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거 봐서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박역거세, 석탈의 기말지까지 이 호공이 등장하니까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설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단군이 고조선의 왕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인 것과 비슷하고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한 것도 같은 이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석탈에는 제위 57년부터 80년, 서기 57년부터 80년까지 제위하면서 다스렸는데 석탈해가 이제 왕위에 오른 후로는 일본과는 화친했으나 백제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제를 자주 공격을 했는데요. 당시 백제는 그 신라보다 훨씬 큰 나라였는데 어쨌거나 이 석탈해가 백제와 외나라의 침입을 물리쳤다. 그래서 어떤 설에는 기원전 57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출발한 박격거세의 신라가 150여 년의 긴 남하 과정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 남해왕, 유리왕, 나루왕, 파사왕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사왕 때인 94년 천년 수도인 경주에 도착했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석탈의 치세 기간에 75년, 서기 75년에 큰 가뭄이 들어서 백성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서 진율, 나라에서 이제 구제를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가 백제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라는 백제가 망한 뒤에 그 역사의 사적을 많이 고치거나 혹은 위조를 했는데요. 중국의 그 그전 기록을 보면 신라가 처음에 백제의 결제를 받았다. 속국 비슷한 나라였다. 이런 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중국의 기록이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단체, 단재 신치호 선생인데 주제하다시피 신치호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자고 그러나 만주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던 인물입니다. 자, 석탈의 왕의 죽음의 장면인데요. 서기 80년 가을에 석탈의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성의 북쪽 양정구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후에 문무왕 때 탈해가 등장해서 내 뼈를 파내어서 조각상을 만든 후에 토암산에 안치하라. 그래서 뼈를 수습해 보니 머리 둘레가 74cm, 키가 202m가 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흡사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경주 화령 흙무더미, 양정구와 그 위치가 비슷하고 여기는 해년마다 시제를 모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뼈에 흙을 붙여 조각상을 만든 다음에 토암산에 지은 탈의 신전에 모셨어요. 그러다가 1980년에 경주시 남쪽 탈의 왕릉 앞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석탈의 신화의 특징은 뭐냐? 출생의 원천이 물, 바닷속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그 신성한 곳이다. 이걸 말해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것은 석사리가 남을 집을 빼앗은 괴계, 좀 이상한 계략은 매우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와 관련해서 석시 집단이 어업이나 신화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야금술, 땅에 이제 이걸 묻어놨다고 해서 대장정의 조상이라고 하는 주장에서 야금술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추론도 있습니다. 이 기존은 처음에 보셨다시피 박역거세와 석탈해와 김할지 시조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안의 괴짝에서 그 안에 있던 알에서 나온 사내아이가 석탈해로서 신라 제4대왕 석시 왕제의 시조가 되겠고, 가야국에 가서 수로왕과 술법 대결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호궁의 집을 차지해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는데 남해왕으로부터 매우 슬기로운 사람으로 평가되어 사위가 되고 결국 이것이 석탈이가 왕위에 오르게 된 근본적인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금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호공이란 인물, 석탈에는 그 일본과는 하친했으나 백제는 불화해서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고, 석탈의 죽음 후에 문무왕 꿈에 석탈이가 나타나서 그 유언에 따라서 뼈를 수습해서 토암산에 모셨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겼습니다. 석탈의 신화의 특징은 출생의 원천이 바닷속이었다는 거, 그리고 골상이 아주 특이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강성률 문학 TV도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